가기사는 증시 가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류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4월의 첫날 한국 마감입니다. 각도의 각산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주말에 한국형 TSMC 로 인한 네. 많은 위로를 주시고 공감 가시는 분이 많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다 나 오늘 그 종목 어떻게 되는지 찍는데 한국형 이렇게 그렇게 떴어. 한국형 TSMC 치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아무것도. 종목창에 나 미쳤어 내가 이러면서. 네. 그렇게 쉽다니. 세뇌가 당했나 봐. 세뇌를. 재밌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로 나 그렇게 쓰고 있었다니까 내가. 그럼 저는 아주 지난 주말에 주문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주문 실수가. 뭐 어떤 네,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길래 그래. 저 100번 분할하잖아요. 그래서 100번 네네. 분할 중에 한 번을 분할하려고 매도를 주는데 아침 뭐가 바빴어. 전화도 오고 막 그래서 정신없이 막 해서 이렇게 했다 딱 보니까 다 팔린 거 있죠. 줌시수라면 바로 반대로 하면 돼요. 매도했으면 바로 매수하시면 되고. 아니 근데 이미 뭐 상당히 많이 수익이 났잖아.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실수한 거에 대해서 아니 이미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50% 수익이 났는데 그걸 또 사기는 좀 그렇잖아. 이미 많이 올랐는데. 그치, 이게 뭐 내 의지로 팔리지 않았어도 근데 그 이후로 거의 20% 가까이 올랐어. 무슨 닭다리 회사인가 보구만. 아니 그러니까 매도가 되고 나서 미친 듯이 오르는 거야. 나 진짜.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저의 안타까운 마음, 머피의 법칙이지. 네, 안타까운 마음을 나 올라갈 줄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1%씩 팔고 있었거든. 계속 1% 팔고 있었는데 참.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위로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기분이 뭐 좀 나쁠 수는 있지만 뭐 다음에 뭐 또 잘하면 되지. 네, 그럼요. 뭐 무궁무진한 너무 게 기업들인데. 과거에 연연하면 또 그럼요. 앞으로 못 나가니까. 네. 오늘은 시장이 이제 코스닥은 상승하고 거래소는 떨어졌는데요. 주말에 이제 나스닥 급등을 보시고 이제 잔뜩 아침에 기대를 했던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작 전에는 뭐 한 20포인트 정도 막 그 예상 체결가에서는 상승하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막상 이제 하루 종일 마이너스에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날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쪽에 중국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렇죠. 유가가 이제 폭등을 하면서 아무래도 유가 폭등하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환율에 영향을 좀 미치고 인플레이션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출입도 아주 안 좋아지죠. 그런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하락 마감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0.18 하락해서 18% 하락해서 2,472, 2,500을 뭐 돌파하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뭐 주말에 뭐 전혀 뭐 근처도 못 가고 그냥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0.88% 상승해서 854. 네. 거래량은 뭐 오늘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거래소가 11조, 코스닥이 13조. 코스닥도 이제 거래 꼭지점을 좀 저번에 한 15조 이상 나오면서 좀 친 게 아닌가. 그런 조금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수급을 보면 이제 개인이 4,788억, 외국인이 1,533억 매도를 했고 기관이 3,4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스닥에서는 1,000억을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외국인도 98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반면에 890억 매도를 했고요.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를 이끈 거는 뭐 단연 2차전지 소부장 주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IRA 보조금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되면서 그렇죠. 대체적으로 한국 업체의 입장이 뭐 많이 반영이 됐다. 그 중에서도 소재 업체들이 참 좋은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좀 입장을 반영을 해줘야 자기네들도 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사실상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거를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를 가지고 오지 않고 미국에서 하려면 지금 뭐 세팅도 할 수가 없죠. 세팅도 안 돼 있을 것이고 당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예요. 뭐 가격 경쟁력이 안 생기는 측면이 그렇죠. 있죠. 뭐 미국이 못한다 이게 아니고 미국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쪽에 뭐 어마어마한 뭐 자원이 있는 나라인데 못하겠습니까? 저기 최근에 거기서도 뭐 히토리 나왔다고 어디 스웨덴인가요? 어디서도 발표했죠. 근데 그게 없었던 게 아니고 원래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왜 안 했냐? 돈이 드니까 안 했다는 거야. 그렇죠. 중국에서 싸게 받을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렇죠. 뭐 여기서
그렇다는 거죠. 네. 무역의 원리 아닙니까? 싸게 네. 받을 수 있는 데서 가져오는 게 서로 윈윈하는 거니까요. 네. 네. 이제는 근데 또 이제 바뀌었잖아요. 음. 안보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그런 구조적인 뭐 변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배터리 그 구성 재료라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 그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배터리 부품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네. 소부장주들이 오늘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부품이 되면은 관세 거기 가서 해야죠. 이제 현지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미국에 부품을. 가야 되는데 미국에 안 가고 그냥 국내에서 하던 대로 음. 하면 당연히 미국 진출할 때 비용이 크니까요. 미국은 뭐 워낙 이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반사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오늘 이제 여러 소부장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예. 뭐 원래 기존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 이제 오늘 그 주요 내용을 발표를 한 거잖아요. 인센티브는 원래 미국에서 이제 제조를 했을 때 전기차 제조를 했을 때 3,750달러를 주고 네. 부품의 뭐 일정 부분 또 광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일정 부분 사용하면 또 3,750불을 주고 하는 그런 IRA 법안인데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은 여기서 주요 광물 같은 경우에 현재는 이제 40% 이상만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하면 되는데 네. 이게 매년 10%씩 그렇죠. 이제 에스컬레이드 돼가지고 27년도에는 80%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예. 뭐 약 우리나라는 2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건데 2년이 짧다면 또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것도 네. 탈중국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렇게 뭐 만만한 문제는 아닌 걸로 보이니까 좀 정교하게 좀 국가에서도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이 2차 전지 소부장이 아마도 제 개인적인 이 생각에서는 오늘 단체로 오른 건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런 이슈로 IRA 관련된 이슈로 뭐 네. 나머지 것들은 뭐 장비주나 이런 것도 수혜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막 단체로 막 엄청 폭등하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겠다. 뭐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분위기가 지금 돌고 돌죠. 2차 전지에서 안에서 막 돌고 있어요. 여기 어떤 게 푹 뛰었다가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올랐다가 근데 2차 전지 안에서 순환매야.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게 오르는 건 이해가 돼요. 실적도 되고 그런데 이제 각각의 사람들은 밸류에이션 판단하는 게 다르니까 뭐 퍼 30배를 줄 거냐 40배를 줄 거냐 이거는 그 산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말도 안 되는 종목들 뭐 그 주방 가전하는 애들 막 갑자기 한다고 하면서 지금 오늘도 상한가 갔는데 네. 참 편승해서 뭐 이렇게 주가가 그 옛날 작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좀 이런 그 이제 무슨 리튬 관련된 걸 계약을 하겠다 이런 게 뉴스로 돌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어떤 분들은 또 그 대표이사 된 분이 뭐 포스코에서 굉장히 유명한 뭐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이 아우라가 있으니까 대표이사에 앉혀가지고 또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잘 될지 안 될지. 뭐 물론 이제 그 리튬이 이 IRA 세부 지침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중국에서 못하고 그래서 뭐 그런 쪽에서 정말 뭐 채광을 하던 뭐 그런 걸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뉴스들 어느 지역에서 뭐 일부 리튬이 나왔다 뭐 이런 뉴스도 또 나오더군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무슨 뭐 각도기 바이오 리튬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겠어. 예전에 뭐 바이오 한참 네. 빵빵 갈 때도 보면 뭐 그냥 바이오자만 붙으면 올라가는 그런 그럼요. 뭐 형태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져보면은 그 옛날 2000년대부터 따져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거지. 그 중에 제일 셌던 것 중에 하나 이제 바이오 또 닷컴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각도기 바이오 리튬 닷컴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되는 거지. 그건 다 들어간 거니까. 다 할 거라는 거. 네, 일단 뭐 네. 하여튼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참고를 하시고요. 반면에 그 배터리 셀 관련해서 이제 첨단 생산 공제라는 그 조항이 예전에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킬로와트당 45달러 세액 공제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세부 가이던스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대로 가는 건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배터리 제조하는 뭐 미국에서 제조하는 우리나라 그
배터리 3사들도 세액 공제를 받아서 뭐 상당한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예. 좀 나왔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올해만 뭐 1조 8천억 뭐 세액 공제 받을 거다. SKO는 뭐 4천억 뭐 그런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IRA 관련해서는 국내 2차 전지는 수혜가 맞다.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램 관련해서 뭐 오늘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에서 네. 제재를 하는 그런 또 이슈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홀로 떨어졌죠 지난 주말에. 예, 지난 주말에 혼자 그냥 약세를 보여서 4% 넘게 하락했는데 그 영향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도 좀 영향을 미쳐서 둘 다 이제 마이너스 한 1.5% 정도씩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 뭐 중국의 보안 규제 관련된 이제 부서 당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성을 검토하겠다. 메모리 반도체에 뭐 모뎀을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뭐 이건 뭐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요. 뭐 일단 중국에서 그런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려감이 좀 크게 생겼습니다. 중국 시장 마이크론이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한 10%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타격을 입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감이 들면서 지난 밤에 많이 떨어졌었고요. 뭐 또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도 반사 이익을 얻을지 아니면 같은 또 처지로 이제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제재를 그렇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느 방향으로 지금 파편이 뜰지 몰라서 네. 같이 그냥 소뚜껑 돼가지고 같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그 D램 수출 그 동향을 좀 보면 3월에는 이제 YOY로는 이제 5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지난 이제 22년도 3월 대비해서는 뭐 그때는 워낙 반토막이긴 좋았죠. 한데 네. 전월 대비해서 24%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으로 보면 수출 금액은 바닥을 좀 확인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2, 3월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그래서 좀 기대감이 좀 최근에 뭐 재고 부분도 좀 뭐 소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수출도 좀 살아나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 마이크론 영향으로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요국 밸류에이션을 보면 네. 미국이 18배입니다. 퍼 네. 기준으로 뭐 단연 뭐 세계 최고로 지금 높죠. 고밸류에이션 받고 있는 자본주의의 대장인 나라고요. 우리나라가 14.3배로 2등입니다. 2등. 예. 퍼 기준으로 MSCI 기준입니다. 높다고? 예, 14.3배.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는데 내가 항상 싸다고 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 이 정도면. 왜냐면은 14.3.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기도 전에 실적이 디스카운트 돼버렸어. 네. 그래서 그렇죠. 일본이 네. 13배고요. 중국이 굉장히 낮습니다. 10.7배. 유럽이 12.9배거든요. MSCI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안 나오는 상황이다. 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그런 그렇죠. 반도체 시크리컬 관련된 근데 적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예, 1분기 당연히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예, 주가는 뭐 근데 또 몇십 그대로 조 가는 건 걸어두던 아니니까. 사업이 적자니까 그 날라갔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올해 1분기 판매량을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30% 넘게 증가하는 판매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42만 대. 발표를 하면서 1분기에 예, 뭐 주가도 상당히 그죠. 큰 좋은 200만 대 모습을 가까이 보였습니다. 하겠네요 올해. 네. 근데 좀 예상치보다는 조금 적어요. 예상치는 43만 2천 대로 한 1만 대 정도 더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1분기 생산량은 44만 800대. 그러니까 쇼티지는 아니에요. 생산한 것보다 덜 팔리고 있어. 네. 지금요. 그래서 근데 거의 유사하잖아요. 뭐 크게 뭐 이 정도는 재고로 가져가는 부분이 맞는 거니까요. 뭐 여하튼 뭐 지금은 왜냐하면 근데 이렇게 또 많이 팔린 게 이제 가격을 확 낮췄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수요가 이게 좀 땡긴 수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좀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오펙 플러스에서 1일 116만 배럴 갑자기 이제 감산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예. 유가가 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뭐 국내 증시가 좀 안 좋았었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 전 회의에서도 250만 배럴 감산을 추진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도합 뭐 300만 배럴 그럼 감산하게 되는데 그럼 이게 상당한 영향이 좀
전 세계 수요의 거의 한 4%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감산은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인데 오펙에서 좀 가격을 좀 근데 얘네들의 감산이 정확히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아랍에미레이트는 감산하겠다 해놓고 안 한 적이 있었거든. 네. 뭐 지들 마음이니까. 얘네들은 참 무기는 좀 조직이에요, 이 오펙이. 하여튼 그리고 오늘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을 한 1조 가량 매도를 하면서 네. 전날 원래 좀 대량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걸 다 그냥 또 쏟아냈습니다. 뭐 물론 그 영향으로 환율도 좀 움직이고 여러 가지로 좀 시장의 악영향을 좀 끼쳤습니다. 네. 환율 다시 1,40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아마 그 단양에 리튬이 매장돼 있다고 이제 지질연구원에서 발표를 하면서 성신양해가 오늘 상한가 그쪽이 장중에 네, 그쪽 광산이 있다고 뭐 정확히 뭐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데 뭐 그런 얘기만 돌아도 이제 뭐 그러니까 상승하는 시장이니까요. 이게 좀 신기한 거죠. 그 업종 동향을 좀 오늘 보면은 비금속 광물이 4% 상승을 했고요. 네.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이랑 뭐 성신양해 이런 게 5에서 10% 결국에 또 2차전지 관련이죠. 네. 철강 금속이 3% 상승했어요. 뭐 당연히 포스코홀딩스도 수혜를 받으니까요. 뭐 아르헨티나에 있지만 그것도 부가가치를 뭐 네.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내든지 아니면 아르헨티나랑 미국이랑 또 개별 협상을 하든지 하면 되니까 그런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주식이 헐헐 날아갑니다. 쇳덩어리 주식인데. 네. 아주 가벼워졌고요. TCC 스틸이라고 이제 뭐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요거 한 5%. 그리고 오늘 특이하게 건설주가 한 2%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이 3% 정도. 네. 뭐 특별히 오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주도 좋았어요. 조선주, 네, 뭐 그 한화하고 그 대우조선 합병권 관련해서 이제 EU에서 뭐 허가를 했다라고 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섬유복이 오늘 1%. 반면에 의료정밀이 마이너스 1% 하락했습니다. 뭐 SD바이오센스 3% 하락했고요. 막 오늘 그 서비스업인 그 하이브하고 네이버 카카오가 2% 1%씩 각각 떨어지면서 서비스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보험업종도 오늘 소폭 하락을 했고요. DB손보가 4%, 현대상이 2% 하락하면서 업종 하락을 좀 이끌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2차 전지를 뭐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뭐 계속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뭐 또 잘 뭐 적당히 하셔야죠. 너무 또 이렇게 빠지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아픔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또 뭐 조금 파시는 것도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저 뭐 물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사서 물리라고. 근데 뭐 그건 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물려가지고 뭐 20% 빠졌을 때 너무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더 올랐다가 여기서 뭐 추가로 조정 안 받고 더 오를 수도 있죠. 물론 2차 전지 업종이. 그랬다가 그때 떨어지면 그때 조정 받았을 때 그때 사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저랑 맞아서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까지 지난 일주일간 우리 쪽지게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나치마님 돌아와서 네네네. 예, 아침 내일부터는 한국 마감을 나치마님 나치마님 해주시겠고, 돌아올 그다음 중국 마감은 앞으로 이번 주 청명절 연휴입니다. 아주 오늘 하늘이 정말 맑지 않았습니까? 햇살도 따뜻하고. 어제부터 좋았죠. 휴가를 가서 걔네들이 또 공장 안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청명절 휴가라서 안 돌려서 그런가요? 이렇게 맑고 어쩐지 토요일 좋습니다. 까지만 좀 안 좋고 예, 어제는 그래서 좋더니. 하여튼 그 중국 마감도 없으니까 그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오후 방송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